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출시된 경차죠. 현대 캐스퍼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구매에 대해서 그냥 조언 아닌 조언을 짧게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차를 타기 전에 6, 7년 정도 경차를 운영을 했었어요. 예전 마티즈, 올뉴 마티즈 운영을 했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도 세컨카로 스파크 차량을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경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식은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캐스퍼가 출시되고 마찬가지로 온라인상이라든지 오프라인상에서 굉장히 뜨거운 논란들이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전문적으로 이런 옵션들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구매를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이렇게 짧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캐스퍼 같은 경우는 상생협력 공장에서 출시된 첫 경차이고요. 출시되기 전부터 여러 가지 기대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경차에 대한 수요가 아예 없는 상황도 아니었고, 지금 사실상 경차는 모닝, 레이, 스파크 이렇게 세 종류밖에 없는 상황에서 스파크가 단종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현대가 이제 거의 한 20년 만이죠. 아토즈 이후로 첫 경차를 내놓는다는 얘기에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기대를 했었고, 또 국가 차원에서도 밀어주고 있었기 때문에 가격도 상당히 싸게 나오지 않느냐, 심지어 800만 원 루머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컸었죠. 근데 출시가 됐는데 가격이 캐스퍼가 출시가 됐는데 총 3가지 트림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스마트, 모던, 그다음에 인스퍼레이션, 이렇게 3가지 트림으로 출시가 됐고요. 가장 싼 스마트 트림이 1385만원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에 대한 논란이 가장 많이 되고 있죠. 일단은 경차는 구매를 하시는 부류를 저는 한 두세 부류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저희 집 같은 세컨카로 운영을 하시는 분들, 가족들이 같이 타고 다니는 차가 따로 있어요. 커다란 SUV도 좋고 세단도 있고 이렇게 메인 차량이 따로 있고요. 거기에다가 경차를 한 대 더 운영을 하시는 건데요. 어떤 용도냐면 그냥 가까운데 마실 가는 용도 혹은 출퇴근하는 용도인데, 집에 계신 두 분이 차를 동시에 쓰는 경우가 많은 경우에 이제 한 대를 경차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출퇴근 용도라든지 아이들 학원 데려다 줄 때 라이딩 용도, 가까운 데 갈 일이 많은데 메인카를 쓰기엔 좀 부담스러울 때 이런 용도로 많이 쓰십니다. 두 번째는 영업하시는 분들, 경차가 굉장히 많이 쓰시죠.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경제성 측면에서도 유리하고, 그 다음에 특히 서울이라든지 이런 데 골목 다닐 일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요 크기가 작은 경차를 타고 여리저리 운전을 하기가 굉장히 편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레이 같은 경우는 또 공간 활용도도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이 영업하시는 분들의 최애카가 레이죠. 그리고 또 쿠팡맨 분들도 레이를 상당히 많이 쓰시고요. 세 번째, 오늘 사실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세 번째 분들이신데, 세 번째 분들이 뭐냐면은 사회초년생, 그리고 신혼부부. 그러니까 내가 경제활동을 하면서 독립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첫 차로 경차를, 캐스퍼겠죠? 요 캐스퍼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처음 이제 학교 생활을 마치고 사회로 나와서 돈도 벌고 이러니까 차도 사고 싶고, 그런데 모아놓은 돈이 많지는 않은데 자연스럽게 가격이 저렴한 경차 쪽에 눈이 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회초년생 분들이 또 많이 관심이 있으실 거고, 그 다음에 또 신혼부부분들이 집 마련하고 이러느라 돈을 엄청나게 많이 쓰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는 필요한데 여유 자금이 많지 않고, 이러니까 자연스럽게 첫 차로 경차로 눈이 가게 되는 거죠.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부류분들은 그냥 필요하시면 사시면 되는 거예요. 옵션을 넣든 말든. 어차피 내가 이 차는 막 굴릴 거고 메인카는 어차피 따로 있고, 내가 짐을 크게 실어야 된다, 아니면 여러 사람이 타낸다 이러면은 메인카는 따로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전혀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 번째 분들이에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중에 캐스퍼를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 캐스퍼는 일단은 온라인으로만 판매가 된다고 해요. 공식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딜러 마진이 없어서 저렴할 수도 있을 것이고, 대신에 또 반대되는 건 뭐냐, 그만큼 딜러분께서 주시는 할인도 없다는 말입니다. 모두가 똑같은 가격으로 살 수밖에 없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또 차를 살 때 왜 우리 딜러 3종 세트라고 해서 썬팅, 블랙박스, 하이패스, 거기다 더 나가서 PPF까지 해주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딜러 사은품 세트도 이 차에는 전혀 없는 거죠. 내가 내 돈 주고 직접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 차이가 있고요. 일단은 제가 이 온라인 공개가 되고 나서 옵션을 조금 살펴봤어요. 처음에 이제 제가 이상한 얘기를 듣기로 스마트 트림, 제일 기본 트림은 2열 폴딩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보니까 그건 아니고 스마트 트림은 2열이 한 번에 넘어가는 거예요. 의자가 5대5 이런 게 아니라 한 번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 모던 트림부터는 5대5로 접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거 듣고 처음에 깜짝 놀랐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경차 같은 경우는 트렁크 공간 자체가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어느 정도냐면은 쉽게 말해서 우리 끌고 다니는 캐리어 있잖아요. 캐리어 좀 큰 거는 하나 세우면 끝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두 개 이렇게 세우면은 끝나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좀 더 큰 짐을 싣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뒷좌석을 폴딩을 해줍니다. 폴딩을 해주게 되면은 경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다 해치백 형태이기 때문에 활용도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조금 이거는 들어갈까 싶은 짐도 폴딩을 하게 되면 경차에도 다 잘 들어가요. 뭐 어쨌든 가성비로 타실 거면은 그냥 진짜 깡통을 타시면 되는데, 조금 옵션 넣고 그냥 탈만할 정도로 되려면은 스마트의 에센셜 플러스라는 옵션을 넣던가, 아니면은 모던 트림이 1,590만원까지 뛰거든요. 바로 요 모던 트림을 그대로 타시던가, 뭐 거기다가 이제 터보 추가하면 95만원 되는데 캐스퍼 액티브라는 항목으로 되어 있죠. 이게 터보거든요. 터보 100마력짜리를 넣으면은 95만원 추가되는데, 그러니까 조금 탈만하게 보려면은 옵션을 넣다 보면은 한 1,550만원 정도에서 많게는 뭐 1,700만원까지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가격이. 일단은 제가 추천드리는 옵션 자체는 스마트의 에센셜 플러스를 추가한 요 조합, 두 번째는 모던 트림 깡통, 요렇게를 기본적으로 저는 추천드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뭐 언덕 같은데 다닐 일이 많다 이러면은 이제 터보 트림도 넣으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경차가 생각보다 힘이 진짜 약하긴 해요. 괜히 언덕에서 에어컨을 끄고 달린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뭐 그렇게 되면은 가격이 1,550에서 1,700만원 정도까지 확 올라가 버립니다. 탈만할 정도로 되면은. 자,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세 번째 부류 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생각보다 경차 혜택이, 그러니까 경차 혜택에 대해서는 그 부가적인 거를 보실 필요는 없어요. 경차 혜택의 주류는 결국 뭐냐 하면, 지금 이번에 연장된 취등록세가 사실상 면제죠. 65만원까지 무료인데 그게 1,500만원 정도? 1,500만원 정도의 경차를 사면은 전액 면제가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거기다 추가금도 뭐 사실 얼마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취등록세 면제라는 게 굉장히 크고, 요게 이제 65만원 되는 거죠. 이제 유지비 측면에서 보면은 자동차세라는 걸 매년 내요. 자동차세는 우리나라 법 같은 경우는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서 세금이 부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 차 같은 경우는 3000cc는 거의 70만원 그 정도를 냈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차랑 많이 비교되는 아반떼 1600cc짜리는 cc당 150원 정도인가? 뭐 그래서 대충 한 30만원 좀 안 되게 됩니다. 그리고 경차 같은 경우는 혜택이 또 있어요. 경차 같은 경우는 cc당 80원입니다. 그래서 세금이 1년에 8만원 조금 안 되겠죠? 1000cc니까 8만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요 유지비 측면에서 세금 차이가 있을 거고. 근데 막 경차에 뭐 부가적인 그런 혜택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고속도로 톨게이트 반값, 주차비, 공영주차장 반값, 이런 것들인데, 사실상 그거는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구매를 하실 때 내가 고속도로를 진짜 많이 다니나?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저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 진짜 안 다녀요. 명절 때 정도 다니죠. 진짜 뭐 한 달에 한 번도 안 가는데, 그러신 분들은 고속도로 톨게이트 반값이 무슨 소용입니까? 주차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많이 하는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거 기껏해야 한 달에 1,000원, 2,000원도 못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냥 그때 기분이 조금 좋겠죠. 또 경차에는 유류세 할인 카드라는 게 있어요. 경차 유류세 할인 카드라고 해서 카드를 발급을 받으면요, 리터당 250원인가요? 얼마인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하여튼 할인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준이 뭐냐면, 대신 세대에 차가 한 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세컨카로 운영하는 분들은 이 카드를 발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한 사회초년생, 이분도 자기가 독립을 해서 자기 명의로 차를 사야 돼요. 보험료 비싸다고 왜 이렇게 부모님 껴갖고 사는 분들 있잖아요. 부모님이 차가 있으면 혜택을 못 받습니다. 나 혼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신혼부부분들은 당연히 받겠죠. 뭐 자기 이름으로 차를 탄다면은. 근데 이것도 함정이 있는 게 1년에 20만원까지 할인이 되는 겁니다. 20만원까지 채우려면 물론 뭐 많이 타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기름값은 20만원, 1년에 최대 20만원 다른 차보다 아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또 함정이 있는 게, 경차를 고려하시는 분들 경차가 연비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경차 연비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물론 뭐 이제 60에서 80 정도 이제 약간 속력이 붙었을 때 갈 때는 연비가 차가 작으니까 좋겠죠. 근데 항상 그 속도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시내 주행도 많이 하고, 특히 고속도로 주행 뭐 약간 언덕이 나오면 또 밟아줘야 되고, 오히려 경차가 이럴 때 연비가 훨씬 안 좋습니다. 얘가 힘이 안 좋다 보니까 더 가속 페달을 많이 밟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고RPM을 쓰는 차량이고, 참고로 경차가 고RPM에 분류되는 차량이에요. RPM을 진짜 높게 쓰거든요. 엔진 자체가 작다 보니까 힘을 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약간 관리도 잘 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연비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직접 타고 다녔을 때 보면은 뭐 아반떼라든지 이런 차보다 연비가 오히려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절대로 얘가 연비가 좋다고 생각을 하고 구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뭐 어쨌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하다 보면은 취등록세 면제, 그다음에 이제 유지비, 세금 한 달에 20만 원씩 싼 거, 그런 거 말고는 솔직히 경차 혜택은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물론 운전하기는 편하죠. 진짜 작잖아요. 이 차가 뭐 4m가 안 되는 차니까 골목길도 잘 빠져나가고 솔직히 운전하기 진짜 편해요. 저도 좀 좁은 골목길 다니는 일이 있으면은 저 와이프 차 타고 다니거든요. 골목은 좁으니까. 그래서 운전하기는 진짜 편하다는 장점인데, 그러니까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경차가 그렇게 유리한가?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금 빼고는. 그거 감안하는 거 아니면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크기가 작다는 안전이랑 또 이제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겠죠. 그런 거를 여러 가지를 잘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절대로 경차가 단순히 경제적으로 정말 뛰어나다 이런 차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진짜 고민을 많이 해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캐스퍼를 사느니 뭘 사겠다 하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아반떼, 베뉴, 그리고 기아의 셀토스, 요렇게가 조금 많이 고려가 되잖아요. 셀토스는 약간 가격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요 차들이랑 옵션이라든지 경제성 이런 거 정말 꼼꼼히 비교해보고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경차를 정말 오래 타고 저는 경차로 고속도로 주행도 정말 많이 했고 거의 한 15만 킬로를 탔어요. 경차를 오랫동안 타면서 느낀 점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냥 진짜 온라인이니까 진짜 솔직히 클릭 몇 번으로 예약 구매하고 결제까지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러실 게 아니라 경차를 고려하신다는 거는 그만큼 정말 한 푼, 두 푼, 10만 원, 20만 원을 아끼고 이렇게 고려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어떻게 하냐면요. 캐스퍼랑 아반떼 이런 거 다 옵션표를 쭉 비교를 하세요. 제가 전에 아반떼 견적내기에서 보여드렸던 뭐 사이트를 이용하셔도 좋고 옵션을 쭉 뽑아놓고 보세요. 그리고 가격, 유지비, 내가 이 차를 1년 탈 건지 2년 탈 건지 5년 탈 건지 해갖고 쭉 뽑아보세요. 그러면은 이거 캐스퍼 별론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드시는 수도 있어요. 그냥 디자인만 보고. 솔직히 아반떼 베뉴도 디자인 진짜 이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이 차를 사면은 얼마나 탈 건지를 일단 잘 생각해 보시고, 경차가요 막 뭐 편히 여기 지금 안전사양 뭐 다 때려 넣었다 뭐 진짜 최강이다 막 이러는데 경차는 경차일 뿐입니다. 타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승차감도 진짜 생각보다 안 좋고 생각보다 그런데 약간 이런 생각 많이 드세요. 진짜로 옵션표 다 뽑아 놓으시고 유지비, 가격 이런 거 다 계산을 해보세요. 자기 손으로 직접 계산기 두드려 가면서. 그러면은 내가 진짜 캐스퍼를 사도 괜찮을지, 아니면은 조금 망설여지는데 그래도 한 5, 6년 탈 거니까 그 세금 측면에서 조금 불리한 점은 있지만 아반떼로 가야겠다, 아니면 뭐 베뉴로 가야겠다, 아니면 뭐 그러면은 아예 차라리 그냥 좀 뭐 2년, 3년 안 된 중고차로 가야겠다, 이게 훨씬 유리하다, 이런 판단이 쓰실 겁니다. 제가 어지간하면은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릴 것 같은데 그냥 경차는 가격 좋으니까 쫙 사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제가 캐스퍼 가격 옵션 나오는 걸 보고 진짜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 요 생각이 들어서 짧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캐스퍼는 온라인 판매만 되기 때문에 썬팅, 블랙박스 이런 거 그래도 다 내가 알아서 하려면 괜찮은 급으로 하려면은 그러니까 요것도 정말 다 계산을 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캐스퍼 막연하게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특히 사회초년생 분들, 신혼부부 분들이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조언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 번이라도 더 깨닫는 걸 가져가셔서 정말 꼼꼼하게 따져보고 사시길 당부드리고자 제가 이렇게 짧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부디 고민을 많이 하시고 좋은 차량 구매하셔서 즐거운 생활 하시길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